네,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갖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뒷북이라는 지적도 함께 따라붙고 있죠. 자, 송란이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연결해서 이 관련 문제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송란입니다. 네, 대표님께 좀 몇 가지 좀 핵심적인 문제만 좀 추려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을 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 내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 사건 봤을 때 구속영장이 10월 고소건에 대해서 신청됐다, 음, 이걸 알려지고 나서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음,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이런 사건을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기 때문인데, 음, 그래서 뭐 알려지지 않은 뭐 이 사건이 더 굉장히 네, 네, 심각하다거나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어제 보도 보니까 뭐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음, 그런 면에서 동종전과가 있고 이랬던 사람을 구속할 때 음,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걸 구속영장 기각했다는 거는 좀 어이가 없고, 이 구속의 기준은 피해자한테 또 다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법원이 좀 판단을 바꿔야 된다고 좀 어떤 생각합니다. 이 사안의 어떤 특수성이랄까요, 구체성을 좀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여성 혐오 범죄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개인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희가 이 사건이 뭐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음, 이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에는 성차별과 여성 혐오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것은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뭐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같은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들이 음, 여성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미 국제사회의 상식입니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반복적으로 이런 것과 유사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음,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음,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그리고 예방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수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거나 음, 아니면 자의적 판단으로 부정한다면 음, 이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여가부 폐지 논란 그 전부터 이어져 왔던 이런 일련의 어떤 맥락 속에서 좀 정치적으로 발언한 것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치적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음. 일단은 본인 주무부처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 반의사 불벌죄 폐지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건 네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반의사불벌죄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논의에서부터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음, 이렇게 얘기됐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법무부가 그것을 강행을 했었고요. 아, 국회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채로 통과된 겁니다. 음, 그래서 음, 계속 이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음,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공약이 되기도 했었던 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후에,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다음에 움직이게 되는 게 음, 굉장히 개탄스럽다. 음, 그렇지만 이제라도 뭐 하겠다고 하니 빨리 음, 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반의사 불벌죄 폐지 말고 반드시 지금 요번에 처리가 돼야 되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대책, 사실은 저는 이제 반의사불벌죄는 가장 이제 피해자 보호에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음, 가장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되는 문제고, 음, 지금 뭐 나오는 게 뭐 가해자 위치 추적 장치를 더 붙이겠다라던가 뭐 네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주변적인 문제고, 왜냐면 전자발찌 같은 거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살인범죄 저지른 사건들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되게 뭘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음, 그런 대책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음, 오히려 기존 법률에 있었던 것처럼 음, 가해자를 이제 초반에 제대로 뭐 구속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음, 임신을 구속할 수 있는 잠정조치 사후 같은 것들이 더 음,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 그냥 뭐 이런 위치 추적 장치 뭐 이런 음. 정도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예요?
갈수록 늘어나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일단은 그렇지만 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에 경찰 신고 건수가 이제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정확하게 보자면 그동안 드러나 있지 않았던 사건들이 법 시행 이후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발표를 보면 올해 2분기 접수한 스토킹 사건 스토킹 사건 수가 월 평균 649건으로 네. 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0개월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이제 네. 발표를 했던데 네. 결국 이것은 어떤 그 법률에 따른 효과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걸까요? 법률에 따른 효과일 거예요. 저희도 이제 기존에 상담하셨던 분들이 스토킹 처벌법 제정 전에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법이 그땐 경범죄 처벌법밖에 없었으니까 네. 뭐 이런 상담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법이 시행되면 나는 그때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 법률 시행의 효과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어떤 법적 이론 좀 더 정비가 더 그러면 이제 기묘하다고도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국회가 좀 뒷북이라도 좀 제대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다시 또 과제는 국회의 몫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였습니다.